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강의를 먼저 듣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무엇이냐라고, 실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과세를 하는 경우, 예. 그 과세된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리가 비과세 관행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은 비과세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비교해보고 적용 요건을 알아보고, 그리고 성소한 사례와 패소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제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하고,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는 없었는데 묵시적인 표시가 있은 경우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비과세 관행의 어떤 소멸 시점, 비과세 관행을 부정해서 이제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 합니다. 자, 이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 또는 예시적인 특별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조항이 국세기본법에 없더라도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판례는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둘 다 사실상은 법적 안정성과 이제 신뢰 보호에 라는 취지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개별화된 신뢰, 그러니까 과세관청과 개별적인 납세자하고의 관계고, 비과세 관행은 일반화된 신뢰, 즉 과세관청과 불특정 납세자 전체 납세자 또는 제지업체 전체 업종 전체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주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과세 관행은 납세자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재판 실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 관행,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혼용해서 보통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우리가 검토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라는 설과 행정관세법과 조세 공평주의와 연결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설이 있는데, 아마 파생 원칙이라는 설이 주류적인 현재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는 요건을 보면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야 된다. 비과세 관행이 뭐냐? 국세행정의 관행이고 세법 해석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비과세 감면 경감 등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일체의 내용이 사실상 비과세 관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 셋째, 납세자가 비과세 관행에 대한 신뢰에 기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고, 이 세 번째 부분은 사실 거의 요건으로 비과세 관행에서는
신의성실과 다르게 요건으로 보통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과세관청이 비과세관행에 반해 소급적인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서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요건이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자, 판례에 따르면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은, 첫째, 상당한 기간이 거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무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